네, 여러분 잘 쉬고 오셨죠? 어디 가신 건 아니겠죠? 자, 저는 이렇게 옷을 또 갈아입고 여러분 앞에 앉았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카카오 맵의 핵심 기능인 지적 편집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전반적인 기능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셨죠? 오늘은 거기에 연속인데요. 지적 편집도 저는 정말 많이 보고 전반적인 지역의 개황을 볼 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과 같이 화면을 좀 축소해 볼게요. 제가 어딨죠 지금? 이거를 만지면 안 되는데. 자, 제가 또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들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자리를 잘못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쪽으로 할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지금 카카오 맵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카카오 맵이 어떤가요? 좀 잘리죠? 잘리면 여기에 맞춰서 딱 보이죠? 이제 이런 거 할 줄 알아요. 처음에 많이 헤맸지만 이제 할 줄 알아요. 이제는 할 수 있다. 이제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로그인 기능 나중에 또 얘기 드릴 거예요. 로그인도 여러분 꼭 필요한 기능이니까. 로그인이 무슨 필요한 기능? 네, 필수적입니다. 보통들 로그인 안 하시고 활용하시는데 로그인을 해두시면 여러분의 개인 정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저장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어요. 어디서? 사무실 내에서, 집 안에서, 그리고 스마트폰을 들고 밖에 나가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레이어, 이쪽 보이죠? 레이어 한번 켜볼게요. 레이어 켜고 지적 편집도 한번 눌러봤어요. 자, 지난 시간에 맛보기로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지적 편집도가 펼쳐집니다. 지적 편집도가 펼쳐지는데요. 자, 여러분, 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 켜놓고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요, 이거 옛날에 많이 들어봤죠? 이런 거 사회시간, 지리시간에 배웠던 거, 이런 거 뭐 서해안 산업벨트, 남해안 선벨트, 이런 거 이렇게 광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넓게 여러분 한번 볼 수 있어요. 개관할 수 있고요. 보시면 이제 좁혀볼게요. 좁혀보시면 또 나와. 이렇게 막 동남 내륙 문화권, 부산 경남권 뭐 이런 식으로 보이고,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고속도로도 이렇게 보이죠. 지도로 보이면 좀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지도를 켜놓고 보면. 자, 이렇게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지적 편집도 기능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 부산에서 대마도 가는 배 노선 이런 것도 나오고, 부산 제주 배 노선도 보이고, 별의별 기능들이 다 보입니다. 심심할 때 보세요. 재밌잖아요. 그쵸? 포항에서 울릉도 가는 백길은 이렇게 간답니다. 이런 것도 나오고요. 자, 울릉도공항이 2025년 5월에 개항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울릉도에서 독도는 1시간 20분 뭐 이러한 정보들까지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점점 좁혀지면서 점점 좁은 지역을 보면서 보여드릴 거는, 보세요. 부산 마산 간에 이 경전철이 예정되어 있다. 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부산 울산 뭐 철도가 뭐 공사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많이 나오죠. 자, 제 유튜브에서 시범 방송 중에 다뤘던 부산 에코 델타 시티 친수구역 뭐 이런 것도 나오면서 뭐 자연 녹지 지역, 이러한 용도 지역들이 표시가 돼요. 크게 하면 글자들이 점점 사라져야지. 점점 안 보이는데 넓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쪽은 자연 녹지가 많구나. 뭐 이쪽은 일반 상업 지역이 많구나. 보세요. 일반 상업 지역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보면 신비에서 영도에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있구나. 뭐 이렇게 이런 용도 지역. 용도 지역 뭔지 알려주지도 않고 말하냐고요. 그냥 일단 이러한 개념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보세요. 이런 범례가 나와있죠. 도로, 철도 뭐 이런 거, 국토계획개발지구 뭐 이런 거, 심지어 이런 거 됐고, 더 보기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까지 보면 뭐가 많이 나오죠. 이제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사실 많이들 읽어보지는 않지만 사실 읽어두면 도움 안 될 게 없어요. 한번 보시고. 자, 주거지역은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 상업지역은 이런 색깔로 한다. 공업지역, 주상공록 해서 도시지역, 이런 개념 다음에 다룰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도관농자 뭐 이런 거 약간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다들 쓰는 말이에요. 자, 법례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끄실 때는 이렇게 끄시면 돼요. 다시 보고 싶으면 이렇게 켜면 보이죠? 노란색이 뭐였더라? 이렇게 뭐 확인하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노란색은 뭐 주거지역, 빨간색은 상업지역, 뭐 약간 보라색은 공업지역, 초록색은 녹지지역, 뭐 이 정도의 개념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해운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해운대는요, 이렇습니다. 해운대. 여기가 해운대구예요. 자, 이와 동시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바로 이 법정경계, 행정경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법에서 경계를 나누거든요. 법에서 경계를 나누고, 흔히 말하는 법정동 뭐 이런 게 있어요. 법정경계가 있고, 행정경계는 뭐 이런 거 있죠. 무슨 몇 동, 중1동, 중2동, 우1동, 우2동, 우3동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동만 알고 있어요. 해운대구 우동이 마린시티가 있는 그런 동인데요. 거기가 뭐 우3동인가 우2동인가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행정동으로. 왜냐면 그 주민자치센터가 동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한마디로 인구가 많아요. 인구가 많으면 아무래도 거기에 해당되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동을 나눠야겠죠. 그래서 동이 이렇게 잘게 또 쪼개지는 거예요. 이거 한번 켜볼게요. 보세요. 법정경계 켰죠. 여러분 이거 잘 활용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구가 어디까지가 대구야? 잘 보이죠? 대구는 여기가 대구예요. 부산은 여기가 대구예요. 부산이에요. 울산 뭐 이런 느낌 오세요? 부산 땅 대충 이만하구나. 대구 땅은 이만하구나. 서울 땅은 이만하구나. 강원도 여기 있어요. 초등학생 여러분, 강원도 여기야. 강원도. 제주도 어디 있지? 제주도 여기 있어. 우리나라에. 전라남북도, 뭐 광주광역시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죠. 좁혀봅니다. 좁혀보면 부산은 이러이러한 경계를 가지고 있어. 대략 이렇게 했는데, 자, 좀 더 확대하니까 뭐가 나타나요? 이제 구가 나타나죠. 여러분, 어떤 구가 어디까지인지 이걸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기장구는 여기 부산 동쪽 끝, 강서구는 부산 서쪽 끝, 이런 식으로. 자, 부산 동쪽 끝은 기장군, 부산 서쪽 끝은 강서구. 군이라는 이런 단위가 있네요. 맞아요. 광역시 안에도 이렇게 기장군이 있어요. 대구에도 보세요. 대구 금방 왔죠. 달성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군에 산다고 요새 놀리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뭐 예를 들자면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예전에 양산시에 있었던 지역인데 부산광역시로 편입이 됐어요. 근데 이 기장군이 바다를 낀 땅들이 많죠. 우리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기장군에서 많이들 해운대로 기차, 시외버스 등을 타고 통근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뭐 시골 애들이라고 막, 저는 안 놀렸지만 주변에서 막 그랬는데 지금 다 잘 살아. 진짜 다 잘 살아요. 여러분, 군에 산다고 놀리면 큰일 납니다. 다 잘 살아요. 진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보통 거기에 예전부터 이렇게 뭐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 알죠? 물려받은 땅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땅들이 다 개발이 된 거죠. 심지어 요새는 어때? 부산은 바다만 보이면 카페 자리예요. 이런 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친구를 가리지 말고 잘 사귀어놔야 됩니다. 아셨죠? 부산 맞는데 서울 한번 가볼게요. 서울 갔더니 서울은 이렇게 경기도에 쌓여 있죠. 여러분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명확하잖아요. 명확해. 서울은 이제 구들이 보이죠. 이렇게 봤더니 좀 안 보이죠. 이 정도에서 보면 잘 보이죠.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뭐 느낌 알죠? 비싼 곳.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느낌 알죠? 그냥 다 비싸요. 다 비싸. 그냥 마포구, 용산구 비싸요. 그냥. 그래서 서울은 다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싸요. 부럽고. 자, 서울은 이렇고요. 보시면 여러 개의 구들이 있죠. 그때 서울에도 강서구가 이렇게 있어요. 서울의 노원구, 도봉구. 서울에 구가 되게 많죠.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살고 하니까 이렇게 구가 많이 쪼개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법정 경계를 켜 놓으시면 여러분
도 단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다음에 도 내에서 시군구, 시 단위가 광역시 이런 시도 단위, 시도 단위에서 더 좁혀지면 시군구 단위예요. 그래서 군하고 구가 나오죠. 자, 부산은 부산 진구가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 됐어요. 그리고 해운대구, 뭐 강서구 등등. 자, 보세요. 해운대구도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크고요. 자, 바다를 낀 쪽은 이쪽이에요. 이쪽. 해운대구 이렇게 커요. 사실. 지금 여기는 해운대 해수욕장 쪽이고, 여기는 센텀이라고 흔히 말하는 센텀, 신세계 백화점 있는 곳, 여자들이 좋아하는 곳. 물론 남자들도 좋아해요. 먹거리가 많아서 남자들은 좋아하고, 패션, 쇼핑할 곳이 많아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 신세계 여기 있고, 자, 여기 제2센텀을 이제 조성하려고 하는 지역이 이쪽 지역입니다. 이렇게. 자, 해운대구 봤더니 확대하면 어떻게 해요? 뭐가 나오냐면, 해운대구를 확대를 하면 여러분 동이 나오죠. 이렇게 동. 해운대구 중동, 여기에요. 중동. 해운대구 우동. 우동이 크죠? 여기에요. 여기. 우동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산이 많이 끼어있죠. 재송동, 반여동,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많이 있습니다. 석대동, 반송동. 또 해운대에 바다를 낀 동, 송정동, 이런 식으로 동들이 있고요. 좌동, 해운대 신시가지라고 하는 좌동이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좀 더 확대해 볼게요. 뭐 안 쪼개지죠? 이게 법정동이에요. 자, 중동 하나만 있어요. 법정동 중동이에요.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행정경계. 행정경계 한번 볼까요? 이거 끄어도 뭐 켜도 되고. 행정경계 하니까 여러분도 아셔도 돼요. 막 우리가 나 중1동 살아, 중2동 살아, 막 이런 거 헷갈리잖아요. 그쵸? 중1동, 중2동. 저는 중1동 쪽에 사는데 헷갈려요. 막 편지 쓰거나 막 주소 남길 때 1동까지 적어야 돼? 뭐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 어떤 동? 어떤 동? 이 법정동만 남겨도 다 우편부로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법정동만 잘 남겨도 돼요. 대신에 이제 법정동 이름 자체가 다른 데가 있어요. 보세요. 강서구에 가보시면, 제가 동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강서구에 가보시면 대저 2동 보이죠? 대저 2동 보이고 위가 대저 1동이에요. 이렇게 법정동으로 나뉘어져 있는 곳은 대저 1동, 2동 확실하게 적어줘야 돼요. 여기 행정경계도 똑같아요. 행정경계도 대저 1동, 2동 이렇게 나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락동이라고 보이죠? 가락동이에요. 근데 법정 경계에는 가락동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이렇게 이름이 좀 나뉩니다. 그래서 보통 주소들을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지만 보통 법정동을 많이들 쓰시죠. 아무튼 행정동을 나뉘면 이렇게 행정동들이 쪼개지고, 이 행정동이 쪼개지면 여기에는 흔히 말하는 동사무소가 있어요. 동사무소, 뭐 주민센터 이런 거, 중1동 주민센터, 중2동 주민센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1동, 우2동, 우3동. 옛날에 마린시티가, 여러분 많이 가보셨죠? 마린시티 관광지죠. 여기가 더베이 101이라고 멋진 야경이 있는 곳. 여기서 마린시티를 보면 여기 커다란 높다란 아파트들이 있어요. 두산 위브더 제니스 뭐 80층에 가까운 아파트, 80층 넘는 아파트 있고, 뭐 아이파크 등 있죠. 여기가 우3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3동이 이렇게까지 인구가 많지 않았죠. 근데 조정이 된 거예요. 우동이 커지면서, 여기 인구가 많이 살면서, 뭐 이런 식으로 행정동이 있다. 행정경계, 법정경계. 이거 보시면 이제 여러분은 내가 어느 동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을 거고, 요새는 아파트들을 많이 사셔가지고 뭐 동 이름 대충 적고 아파트 이름만 잘 적어도 우편물이 잘 날아갑니다. 근데 법정동으로 보통 주소가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이런 거 발급할 때 뭐 법정동 이런 거 중동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서 중1동 중2동 이런 식으로 표기 안 돼 있고, 그래서 법정동을 좀 많이 쓰고 있다. 부동산을 다룰 때 느낌 가져가시고요. 자, 이런 거를 보면 뭘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빨간 지역은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은 건물이 높이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이 올라가요. 그쵸? 그래서 이런 데서 특히 뭐 상업지역의 표본인 상업지역도 일반 상업지역이 있고요. 일반 상업지역, 여기가 사실 중심 상업지역이거든요. 표시가 안 됐죠. 근데 좀 색깔 차이 느껴지나요 지금? 좀 더 진해요. 그럼 중심 상업지역이에요. 중심 상업지역은 일반 상업지역보다 좀 더 높게 짓는 느낌, 용적률이 크고 뭔가 좀 더 가밀하게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일반 상업지역이 아닌 중심 상업지역이에요. 대부분 일반 상업지역이고 중심 상업지역은 많진 않아요. 자, 건물들이 딱 지으면 어때요? 지으면 일단 빌딩 느낌. 자, 로드뷰 보는 거 알려드렸었죠? 뭐 이렇게. 자, 딱 일반 상업지역에서 보니까 건물들이 어때요? 높아요. 이렇게 높죠? 그러면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 한번 볼래요? 전부 다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 정도 돼야지 이렇게 숙박이 가능합니다. 숙박업, 모텔, 호텔 등 일반 상업지역에 과다하겠죠? 근데 일반 상업지역이라도 학교가 너무 가깝거나 하면 또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다 다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여기가 해운대가 일반 상업지역이니까 중동, 특히 중동의 일반 상업지역들의 아파트 어떻게 짓는지 한번 보세요. 땡강땡강하네요. 보세요. 우와, 보세요. 최근에 신축해서 입주를 한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동원피스타 아파트예요. 높죠? 딱 봐도 높아요. 옆에 보세요. 일반 상업지역, 이런 느낌 감이 오죠? 자, 짓는 것들마다 이렇게 높아요. 이게 일반 상업지역의 느낌이에요. 그러면 서울로 한번 가볼게요. 서울 강남역 한번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아는 데가 강남역 이런 데서 밖에 잘 없어요. 거기 또 몇 번 가보지 않아가지고. 자, 일반 상업지역, 그죠? 보세요. 빌딩들. 자, 대로변으로 빌딩들. 높아요, 안 높아요? 이런 데가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자, 건물 높게 짓게 해주니까 당연히 비싸겠죠? 자, 일반 상업지역. 빨간색. 여기 길 보이시죠? 이 역삼역 주변으로도, 와, 보세요. 강남 파이낸스 센터 뭐 이런 것들. 오, 이런 느낌. 이게 일반 상업적인 거예요. 빌딩.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자, 어디에 빌딩들이 있겠다, 어디에 높은 아파트들이 있겠다 감이 오죠. 그럼 이런 곳은 당연히 땅이 좀 비싸겠다 감이 오죠. 서울에도 공업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옛날에 구로공단 했던 가산 디지털단 지역 인근 이런데 아파트형 공장들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뭐 지식산업센터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곳에도 공업지역이 있다. 다시 부산 갑니다. 부산에. 서울 부산 왔다 갔다 바쁩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 기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있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 많이 사시니까 이 해운대 신시가지예요. 97년도, 98년도 정도에 입주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제법 신시가지보다는 성숙한 시가지가 됐죠. 자, 보세요. 그래도 아파트들이 있는데 거기보다는 안 높죠. 뭐 높아봤자 한 20층 느낌,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2종 일반 주거지역. 근데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여러분 차이가 좀 있어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가 좀 더 높게 올라가요. 여러분 여기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뭐 아파트 하나도 없는데, 뭐 가장 그 핫하다는 재개발 지역 중에 하나죠. 우동 3구역. 보세요. 뭐 있어요? 뭐 건물 다 나죠. 근데 3종 일반 주거지역이야? 예, 여러분 기존의 주거지역은 보통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뭐 주택들이 있고 아파트들이 있는 곳은 보통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이렇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죠. 그렇게 되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뀝니다. 용도 지역이 바뀌어요. 종상향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아파트들을 뭔가 계획에 의해서 좀 더 예쁘게, 좀 더 높게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재건축을 통해서도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될 수 있죠. 보세요. 이런데 일반 상업지역도 아닌데 아파트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단지를 보시면 돼요. 이런 느낌이죠. 보세요. 일반 상업지역도 아닌데 이렇게 올라갔다. 일단 3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여기서 뭐 건축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높이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자, 지적도로 이런 느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일단 느낌상 어때요? 빨간 게 비싸, 노란 건 뭐 적정, 푸른색은 어떻다고 했죠? 제가 자연녹지 지역이에요. 대부분 이런 도시 내에 있으면 자연녹지 지역이고, 이런 데는 개발이 좀 제한적입니다. 개발이 좀 제한적이라서 건물들이 잘 없어요. 뭐 있어도 높게 못 짓고, 그 다음에 꽈득 채워 못 짓는 느낌이에요. 자연녹지 지역. 여기 여러분 아난티라고 아시나요? 아난티? 부산 사람들 비싸서 못 가는 그 아난티가 어디 있냐면요, 이쯤 있어요. 힐튼 호텔 아난티 코브. 여기. 대단하죠. 여기만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예전에는 아니었겠죠. 뭔가 이제 다들 뭐 계획에 의해서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1종 일반 주거지역도 있네요. 네, 맞아요. 1종 일반 주거지역은 또 2종 일반 주거지역보다 건물의 규모, 크기 등이 좀 더 제약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예전부터 지어 사람들이 살던 곳, 이런 곳들이 1종 일반 주거지역이 많아요. 보세요. 전체적으로 건물 낮죠? 보통 2, 3층, 1, 2층 뭐 이런 느낌 봅니다. 그러면 약간 한적한 동네 한번 가볼게요. 한적한 동네 가보시면 다 푸르죠? 예, 다 푸르러요. 보세요. 제가 담양군을 좀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녔는데, 담양군에 가면 광주광역시랑 붙어 있는데, 이런 거 확인할 때 어떻게 한다? 법정 경계. 붙어 있는데 보세요. 담양군이에요. 광주광역시 북구랑 붙어 있는 담양군. 느낌 한번 볼까요? 푸르죠? 대부분 녹지 지역이에요. 그쵸? 근데 이런 곳은 아까 말했던 도시 지역과 다른 또 용도 지역들이 있어요. 이거 다음에 따로 할 건데, 관리 지역, 농림 지역, 보전 지역 등이 있어요. 이렇게 봤는데, 여기 담양읍 인근은 이렇게 그나마 또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있고요. 그 외의 지역 가면 전부 다 색깔이 좀 다른 지역들이 보이죠. 관리 지역 해가지고 약간 베이지색인지 뭔지 이런 색들 뜨고 있는 지역들, 푸른색 농림 지역, 왠지 농사 짓는 땅들, 뭐 이런 땅, 골프장 있고. 근데 여기 일반 상업지역, 그럼 담양 일반 상업지역도 건물이 좀 큰 게 있겠네. 가볼게요. 가봤더니 제가 실제 가본 동네예요. 이런 분위기. 자, 아무리 법으로 높게 짓게 허용을 해줘도 높게 지어서 건물이 비어버리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건물이 안 높아요. 이렇게.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같은 상업지역이라도 지역마다 또 건물의, 그러니까 토지의 활용도가 다른 겁니다. 자, 지적 편집도 어떻습니까?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궁금한 곳 많죠? 다니면서 내가 가봤던 거기는 그러면 일반 상업지역이었구나. 거기가 어쩐지 건물이 좀 그렇던 농림지역이었구나. 자연녹지지역이었구나. 이것만 여러분 주소 치고 지적 편집도만 눌러놔도 여러분들이 기획부동산에 안 당해요. 그쵸? 이것만 봐도 대략적으로 이 동네는 개발이 될지, 아니면 건물이 높게 지어도 될지, 아니면 건물 지으면 안 될지, 뭐 이런 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웬만한 윤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지도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지도랑 친해져야 됩니다. 아셨죠? 그럼 또 다른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할 텐데요. 자, 여기 뭐 이런 거 대기 설정, 이런 것까지는 저도 사실 잘 쓰지는 않아요. 공기가 안 좋겠거니 하면서.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길 찾는 요령, 이런 것도 여러분께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